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헤쳐 볼 내용은요. 바로 머신러닝 모델 중 하나인 랜덤 포레스트입니다. 아마 데이터 분석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의사결정 나무,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는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게 이해하기는 참 쉬운데 가끔 데이터에 너무 딱 맞춰져서요. 이걸 과적합이라고 하죠.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예측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나온 아이디어가 앙상블 학습이라는 건데요. 여러 모델을 하나로 합쳐서 더 좋은 성능을 내보자는 거죠. 랜덤 포레스트가 바로 이 앙상블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러 개의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고 그 결과들을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에요. 아, 여러 나무를 만든다. 네. 근데 그냥 똑같은 나무를 여러 개 만들면 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?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 건가요? 자료 보니까 부트스트랩 샘플링이랑 특성 무작위 선택, 이게 핵심이라던데.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우선 그 부트스트랩 샘플링이라는 건요. 여러분이 가진 원본 데이터 있잖아요. 거기서 무작위로 데이터를 다시 뽑는 거예요. 근데 이때 중복을 허용해요. 이렇게 뽑은 데이터로 각 나무를 학습시킬, 뭐랄까, 미니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죠. 이러면 나무마다 조금씩 다른 데이터를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. 아하, 네네. 시작하는 데이터부터 다르게 주는 거군요. 알겠습니다. 근데 특성 무작위 선택, 이거는 왜 또 필요한가요? 각 나무가 데이터를 나눌 때 그냥 제일 좋은 기준이 되는 변수, 그러니까 특성을 쓰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?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. 만약에요, 모든 나무가 항상 제일 강력한 특정 변수만 계속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결국은 다 비슷비슷한 나무들만 만들어질 수 있겠죠. 아, 그쵸. 너무 닮으면 안 좋겠네요. 네, 너무 닮은 나무들은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쉬워요. 그래서 특성 무작위 선택은 각 마디에서 분기할 때요, 사용할 수 있는 전체 변수 중에서 일부만 무작위로 고르게 하는 거예요. 강제로요. 이게 바로 핵심인데, 이렇게 하면 나무들이 서로 다른 변수 조합에 좀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나무들 사이에 그 상관관계가 줄어들어요. 예, 어떻게 보면 의도된 무작위성인데 이게 역설적으로 전체 모델의 안정성이랑 예측력을 확 높여주는 비결입니다. 와, 일부러 무작위성을 넣어서 성능을 높인다니.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네요. 그럼 이렇게 제각각 학습한 나무들의 예측 결과는 어떻게 하나로 모으는 건가요? 네, 만약에 분류 문제다 이러면 각 나무가 내놓은 답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, 그러니까 다수결로 정하고요. 회귀 문제처럼 숫자를 예측하는 거면 각 나무가 예측한 값들의 평균값을 최종 결과로 씁니다. 이런 방식을 보통 배깅이라고 불러요. 부츠스트랩 어그리데이팅의 줄임말이죠. 랜덤 포레스트는 이 배깅에다가 특성 무작위 선택까지 더해서 나무들의 독립성을 더더욱 강화시킨 거죠. 그러니까 배깅의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. 그렇군요. 배깅의 확장판. 장점으로는 역시 높은 정확도, 그리고 과적합 방지 효과가 크다는 점이 딱 보이네요. 그리고 특성 중요도 평가 기능도 있다고요. 어떤 변수가 중요한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. 오, 이건 여러분 분석하실 때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는데요. 맞습니다. 각 변수가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 있는지 이걸 수치로 보여주거든요. 실제로 이걸 써보면 뭐랄까 가끔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중요하게 나올 때도 있어서 좀 놀라기도 해요. 다만 나무 개수가 많아지면 모델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지는 면이 있고요. 당연히 계산 시간이나 메모리 같은 자원도 더 필요하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. 아까 각 나무가 학습할 때 원본 데이터의 일부만 쓴다고 하셨잖아요. 그럼 안 쓰인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자료에 OOB, 아웃 오브 백 평가라는 얘기가 있던데요. 이건 뭔가요? 네, 좋은 포인트입니다. 부트스트랩 샘플링을 하면 필연적으로 각 나무를 학습시키는데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남아요. 보통 원본 데이터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. 이걸 OOB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죠. 아웃 오브 백 데이터요. 이 OOB 데이터들을 모아서 마치 우리가 따로 준비한 테스트 데이터처럼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데 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굳이 데이터로 훈련용, 검증용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이 OOB 데이터로 모델 성능을 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. 네, 이해했습니다. 그럼 정리해보자면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나무에다가 무작위성이라는 양념을 좀 쳐서요. 개별 나무가 가질 수 있는 약점을 서로 보완해주고 그 결과를 아주 지혜롭게 모아서
강력한 예측 성능을 내는 모델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특히 예측 성능 자체가 중요하거나 아니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뭔지 파악하고 싶을 때 정말 강력한 도구예요. 실제로도 실무에서는 거의 표준 기법 중 하나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랜덤 포레스트가 제공하는 그 특성 중요도 정보 있잖아요. 이게 단순히 어떤 변수가 중요하다 이걸 알려주는 걸 넘어서서요. 어쩌면 여러분의 데이터 속에 분명히 숨어 있는데 아직 미처 몰랐던 어떤 패턴이라던가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는 실마리 그런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근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깊이 탐구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